한국 가요계의 여왕 그리고 영원한 디바 우리 하춘아 씨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춘아 씨와 거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지 않을까요?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저는 운명을 안 믿거든요.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노래는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저기가 네 자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식은 부모의 의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타고난 재주를 부모가 옆에서 살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시절에요? 네, 아버지께서 조금 생각이 이렇게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제 스스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아버지가 이랬는데 나도 그러네? 뭘? 아니 오늘 이렇게 하춘아 씨의 질문은 다 다른데 대답을 들어보면 대답의 끝은 항상 아버지로 끝나요. 맞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뭐 제가 아버지예요 지금. 네, 저는 제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되네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아버지다. 오늘 저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 한국 가요계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하춘아 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가치관이나 어떤 그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 이끌어 주셨을 텐데 네. 아마 그게 사회의 여러 가지 환원 또 후배 양성 이런 분야로까지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요 이렇게 유경 사업 하시는 거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이제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당신 고향에 그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영암에 그러니까 시골 분 없는 살림에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목포나 광주로. 네. 그러면 하숙집 얻어주고 학비 내기도 바쁜데 만약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다면 집에서 먹여서 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 하나 생기는 것이 염원이었어요. 그 군민들의. 그런 거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때 제가 10대였어요. 17, 18. 네가 이런 걸 해주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게 뭐 얼마나 소중하고 제가 꼭 해야 할 일인지는 몰랐어요. 어려서. 그냥 부모 말씀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그런 생각 계시면 그대로 해야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추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다음에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아버지가 이제 다니면서 하시면서 이제 그 학교가 설립이 되려고 하니까 그 영암 고장 출신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께서도 또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섰어요. 76년도에. 그래서 예전에 영암을 낭주라고 했답니다. 낭주. 그래서 이름을 낭주고등학교라고 지었어요. 그 이제 그 개교식을 하는데 그 또한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때 영암아리랑이란 노래를 국민들이 막 애창할 때예요. 한데 학교 개교식 하는 날 학교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하춘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뭐 한 2만이 모였는데요. 2만이요? 나뭇가지 저쪽 산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 이주희 씨가 무명이었는데 사회를 봤어요. 그때 학교에서. 근데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가 제가 이제 영암아리랑을 부르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네네. 영암아리랑을 이제 없던 고등학교가 그 군에 생겼고 또 영암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가수 하춘아가 직접 부른다 하니까 막 그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춤추시고 그렇겠죠. 막 감격해서 우시고 네. 저를 막 끌어안고
정말 감동적인 그 순간은 정말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립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하춘아 씨께서는 그냥 난 그때 17살이라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하라 그러셔서 했어요 하시지만 그렇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따르셨던 그 그렇죠. 발걸음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했나 그러니까 보네요. 그것이 오늘날의 저의 업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 쭉 계속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네. 해와서 지금의 그것이 저의 업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 아버지 교육이었어요. 예, 교육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봉사를 하고 하는 게 꼭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12달 연중 무휴로 예, 그렇게 해왔고 이제 이렇게 시골 군 단위 이런 데 공연을 가면은 보통 공연을 가면 아니 우리 마을에 뭘 또 걷어가려고 왔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제 포스터가 이렇게 붙으면 이번에는 어디를 도와줄래나 예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니 인식이 그렇게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야 너는 너 돈 안 아깝냐?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그렇게 쉽게 남을 주느냐? 근데 저는 그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돈은 그분들한테 봉사하라고 생긴 돈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그 돈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이렇게 기부라는 건 남 듣기는 참 좋아요. 좋지만 막상 그걸 실천하는 저는 정말 고달프거든요. 엄청 고달퍼요. 그래도 전달식을 할 때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고요. 그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도울 때 소년 소녀 가장 양로원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마지막 여러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도움을 받는 쪽에서 그 막 희망과 눈이 바짝바짝거리는 걸 볼 때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싹 가시고요. 아 이거는 내 사명이다. 내가 내 목소리가 나오는 날까지는 이 봉사도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늘 다짐을 하게 돼요. 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부해야 될지 배운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네. 저희 과찬이 아닙니다. 아, 예. 복의 근원입니다. 아, 네. 하춘아 씨는 정말 주는 자가 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거든요. 예, 복된 삶을 사시는데 아마도 그 부분도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딸에게 그대로 지금 행동으로 전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예. 그냥 아버지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막 그 한국 전쟁 끝나고 어려웠을 때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갯돈을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받을 때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당신 가서 이 돈 좀 받아오라고 아버지 가시면은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쌀 한 가마니 그때 컸어요. 네. 쌀을 팔아놓고 오신대요,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는 받으라는 거는 절대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고 오니까 아버지는 주시는 거는 막 내가 할게 하시지만 네. 어디서 받아오라는 거는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쩌면 나라고 표현하시는 따님이신데 아버님의 그 습관이라든지 네. 혹은 말투 혹은 표정 요거 좀 나에게서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네. 깜짝 놀랄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말 단어 쓰는 거. 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가지고 단어 쓰는 거며 네. 또 이게 식성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셨어요. 네. 이렇게 생선을 뼈가 있는 걸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고기를 드셔도
갈비는 싫어하세요. 뼈가 있어서. 제가 그거 닮았거든요. 네. 저도 뼈 있는 거 싫어해요. 그것까지 다. 네네. 아. 그리고 생김치 좋아하는 거. 네. 익은 김치보단 생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춘하는 생김치 담아서 네. 이렇게 불고기 예전에는 그 스키야키라는 걸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만 해주면 딴 반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식성도 꼭 아버지 닮은 하춘아 씨께서는 아버지의 어떤 음악적인 약간 좀 현실적인 도움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음악적으로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나요? 음악의 아니요. 동지들. 아버지께서는 음악도 잘 모르시고 네. 그저 내 자식이 그런 소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음악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있지만 신세계백화점이라고 강북에 근데 그때는 동아백화점이었어요. 동아백화점 4층에 동아예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저를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기초적으로 다져야지. 지금까지는 소질만 봤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애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동아예술학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려고 딱 가니까 선생님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피아노로. 근데 아버지께서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서 좀 테스트 해주라고 하니까 이 피아노 치는 선생님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저쪽으로 딴 일 보러 상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을 거 아니까 어떤 선생님은 좀 안쓰럽게 생각을 했는지 와가지고 피아노를 쳐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하니까 저쪽으로 갔던 피아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선생님들이 야, 그 기타에 왜 김영환이라고 있지 그 꼬마 그거 좀 불러봐봐. 또 옆에 아코디언에 뭐 영선이 있지 걔 좀 데려와봐. 그래갖고 이게 기타 아코디언 가수.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춘아와 삼남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그 아이돌 그룹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좋네요.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기타,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온 사람들이 글로 다 모였어요. 그렇겠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요 무슨 홍보라는 게 입소문입니다. 무슨 그렇죠. 그렇게 매스컴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는 공연 단장님 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장님들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무대 세우려고 전부 온 거예요. 나 스케줄을 달라, 나 달라. 그랬는데 그때 청량리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를 공연을 이제 하춘아와 삼남매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네. 눈이 왔어요. 눈이 막 펑펑 한방눈이 내리는데 뭐 예약제도 없었고 그때는 다 줄 서서 표 끊을 텐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보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아갖고 우리를 이제 보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연이 끝나면은 또 KBS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예. 그 당시에 그 하춘아와 삼남매 팀들이 대단한 화제였어요. 아예 팀명이 하춘아와 삼남매 처음에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솔로로 나온 거죠. 어머나. 네네. 몇 살 때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6살. 그리고 저보다 기타, 아코디언 다 나이가 많았어요. 네. 예. 제가 가장 작았죠, 나이가. 근데 아버님께서는 아까 음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버지 음치세요. 근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니터는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야, 너 노래 참 잘했다. 이 말을 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나. 아버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딱 들으시고, 야, 너 그 부분이 그거 좀 잘못했어.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하세요. 늘 아버지는. 아, 점수가 좀 예. 짜셨네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소질은 당신은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노래 아버지 저 모르는데 아버지 아세요? 그럼 내가 알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찾아주신 적도 있고요. 그렇구만요.
그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을 그렇죠. 곡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노래 중에서요, 무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제가 공연하면 야, 그 노래 꼭 넣어라. 왜냐면 그 무죄가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히트곡이 이제 많으니까 요번에는 요 노래를 하고 어허. 요번에는 그 25 중에서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래 꼭 넣어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네, 저희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노래 가장 하이라이트가요. 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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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무죄이니까.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네. 예, 요 노래.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무죄, 그러면 합창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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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그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예. 그 뒤에 합창단이랑 같이 주거니 예, 받거니 주거니 하시는군요. 받거니 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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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무죄이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혹 이제 사람들이 좋은 말도 하지만은 나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야. 나 춘하를 향한 사랑은 무죄야. 무죄. 무죄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예. 지금까지 저를 키우면서의 어떤 에피소드는요. 네. 정말 뭐 며칠 밤을 새도 그렇겠죠. 예, 기자분들이 이제 저가 한참 이름이 알려질 때 인터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절대로 저를 직접 만나게 안 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인터뷰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아니 딸은 무슨 유리관 속에 여놓고 지금 딸을 보고 싶은 거지 아버지 보고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딸 보게 해준다고 아버지께서 예, 아버지한테 먼저 거쳐야 돼요. 처음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게 해주시죠. 너무나 소중해서 지켜주시고 그것도 싶으셨던. 그냥 딸을 향한 무한 사랑의 네. 또한 표현이라고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가 10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2019년에.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죽고 없으면 그래도 네가 내 생각이 많이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저의 그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을 띠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부터는 약간 정신도 흐려지시고 하니까 제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러시군요. 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전화 횟수가 이제 자꾸 하루에 2번, 뭐 1번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하고 이별할 시간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변하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네. 돌아가신 후 가끔 이렇게 꿈속에 아버님이 근데 나오시는.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와, 아버지 꿈을요. 그러니까 어쩔 때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면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버지 왜 이래? 이거 아니잖아. 이래요.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줘요.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때도 쓰고. 그러한 마음. 네. 화장대에 있는 사진 때문에 아빠가 자주 꿈에 안 나타나실 겁니다. 나 여기 있다. 네 한 번도 마음속에 뵌 있다. 적 없어요. 꿈에서. 너무나 살아생전에 충분히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저는 드네요. 근데 저는 뭐 주위 분들은 그래요. 친척도 그러고 야 너는 부모한테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제가 안 한 거를 다른 분이 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 나는 저거 아버지한테 안 했는데요. 이제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했지? 잘해드렸던 거는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게 제가 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효심을 갖고 계시고 아니요. 제가 효심은- 얼마나 아버님께 많은 사랑을 다 전달하셨는지 생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해드린 부분이 생각이 나신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효녀다, 효부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내 근본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가 없다면 제가 없는 거죠. 제 근본이 부모인데 부모한테 그동안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이렇게 우리를 키워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는 당연한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듯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효녀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듣기가 어색해요. 제가. 네.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특별히 다른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것 저를 얄밉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왜 뭐 잘난 척하고 저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네. 또 같은 상황을 보는 그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혹시 아버지하고 같이 다툼이라든지 네. 의견 충돌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있으신지요? 의견 충돌 있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가 옛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소중하고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웠을 때 그 소중한 순간들은 지금은 그건 내세우지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지난 건 내가 뭐 왕년에 이랬네. 그거 소용없어요, 아버지. 지금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아버지한테 자꾸 드리죠. 그때 제가. 아버님 반응이 좀 어떠신지? 아버지는 그냥 무반응이세요. 무반응.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는 네, 그런 표정이세요.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돼 보니까요. 네. 무반응은 긍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네, 저희 아들도 목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빠 지금 목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뭐 A, B, C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침묵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받아주는 거죠. 네. 아, 예. 근데 이제 혹시 만약에 앞으로 꿈꾸시다가 다시 만나시면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좀 못다한 이야기 저는 앞으로 제가 노래하는 날까지 봉사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런 말씀. 아버지는 하느님 저보다 훨씬 더 하느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느님한테 졸라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때 좀 써주세요. 막 그럴 것 거기서. 같아요. 네, 대신. 더 가까우니까. 맞아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었는데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느님 곁으로 가셔서 내 백이 하나 더 생겼대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도 뭔 일이 안 되면 아버지 뭐 해요? 하느님한테 말씀 좀 해요. 제가 그러는 게 떼쓴다는 게. 네, 네. 예,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근데 죽는 날까지 노래하시면서 봉사하고 하고 싶으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네. 정말 죽는 날까지 노래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얼마나 궁금해요. 행복하게.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요. 네. 죽기 전날까지 일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러면 더 좋겠죠. 오늘 공연을, 정말 성대한 공연을 딱 마치고 집에 와서 잠자듯이 하느님 곁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예.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
그 저가 어렸을 때 저를 춘아야 예뻐하셨던 뭐 그 현미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랄지 또는 송민도 선생님 또 이런 분들 정말 저를 손녀 딸처럼 예뻐하셨던 분들이 자꾸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지만은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장례 파티를 한답니다. 살아있을 때. 장례. 네, 장례. 그러니까 내가 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병원에 이렇게 조문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례 파티를 해가지고 신세 졌던 분들 또 그분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됐던 분들을 다 초대해서 고마웠던 분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이 참 풍요롭고 행복했다, 감사하다. 또 피해를 준 사람은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그냥 날 용서해달라.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리고 딱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거 안 한대요. 네. 안 하고 바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낙골며 이런 데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네.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젊었을 때나 혹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이렇게 느끼시고 보셨던 아버님하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남다른 어떠한 특별한 마음이나 교훈이 있으신지요? 후회 가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었다면 지금 저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뭐 예를 든다면 큰 뭐 건을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어느 이제 노래를 작곡가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신곡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 곡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아버지 이거는 뭐 가사가 안 좋아요. 뭐 해가지고 거부했던 것들이 후회가 돼요. 만약에 그걸 제가 다 불렀으면 저의 히트곡이 됐어요. 그렇겠죠. 예, 그 곡을 다른 사람이 불러서 히트가 됐으니까. 그랬어요? 네, 그런 곡들이 네. 많아요. 그 아버지께서 듣는 귀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한테 했는데 그 말 안 들었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딱 후회됐던 그 시절로 딱 돌아가서 네. 아버지와 함께 다시 나의 일을 도모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싶진 않고요. 어느 때가 행복했냐면 아버지가 저를 학원에 음악 학원에 입학시켜 주셨을 때 6살 때요. 네. 그리고 제가 레코드 추입을 할 때 그때는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방음을 군대에서 쓰는 그 담요로 방음을 하고 녹음을 우와.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제가 녹음할 때. 네. 근데 그날 또 제가 감기가 좀 들었는데 아버지가 스튜디오 밖에서 당신 딸을 집어넣어 놓고 스튜디오에 밖에서 아이고 좀 잘해야 될 텐데 감기 들어서 어쩌나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던. 그러니까 그때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노래 가사도 외워야죠. 인사말도 외워야죠. 멜로디도 외워야죠. 또 악단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악단이 한 분이 어디서 실수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때는 기술이 그렇게 뵙기는 안 됐어요. 참 많이 긴장됐겠네요. 네. 근데 그 시절이 참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데요. 네. 예, 돌아가신 아버님 이렇게 문득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일이 있을 때 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한 순간이 있으신지요? 많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프로에 나오면서 절대 내가 울으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제가 다른 거는 뭔데 아버지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약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생방송을 하는데 네. 막 우는 바람에 제가 목이 메어서 노래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저로서는 평정심을 찾으려고 많이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참고 있어요. 네. 아버님과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추억을 되씹으면서 이렇게 눈물 나는 것을 참는 모습이 얼굴 속에 계세요. 지금 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아버지 말씀을 빌리자면 누가 따님이 참 효녀십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엄마 아버지 좀 그만 모시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돌아가시고 슬퍼하고 뭐 후회하고 다 소용없고요. 살아생전에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다 드리고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그거를 꼭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돌아가셨지만 이 말씀 꼭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지 아버님께. 글쎄요, 무슨 말이 있을까. 네. 근데 때로는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데뷔했던 것처럼 요새도 좀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그러한 어린 가수들이 있는데 요즘 그 무슨 뭐 경연 프로에 어린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저는 저렇게 막 집안에서 후원해주고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 보내고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따가운 눈총을 받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좋은 이게 그 장비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정말 축복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 나이 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진짜 부러워요. 아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겨 스케이트계에 김연아가 있다면 예, 우리 예. 한국 가요계에는 하춘아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진 양성이나 네네. 그런 어떤 후배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네네. 참 많이 훈훈하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트로트 가요 센터,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가 전라남도 영암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에.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참 이렇게 앞을 보는 눈이 계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6살 때부터 연예 활동하는 자료를 다 모으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저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출연했었던 그 당시에 뭐 박재란 선배님, 황금심 선배님, 김정구 선배님까지도 같이 모은 거예요. 제가 같이 공연을 했으니까. 네네. 저만 달랑하면 그 자료로서의 별로 가치가 없는데 네. 그거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모아서 이제 그걸 아버지 개인이 소장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공공기관에 기증을 해서 후학들이 그 시대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 쓰게 하려고 아버지께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참 저희 아버지 그 하신 거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지금도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쯤인가 그 영암군에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암군에서 이걸 너무 소중한 자료를 딱 보고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이 자료로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때는 전국에 아무도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최초로 한 군데 허가해주지 여러 군데 허가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내가지고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참 애석한 게 아버지께서 2019년 7월 8일에 돌아가셨는데 네. 2019년 10월 26일 날 개관을 한 거예요. 못 보고 그때 아버지가 가셨구나.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는
하춘화 선생님과 아버지 되시는 고 하정호 원께서 그동안 모집하고 보관하고 계셨던 트로트 관련 자료를 우리 영암군에 기증하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1층 전시실은 1930년대 가수별 자료와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시 공간이고요. 2층은 하춘화 선생님의 60년 가수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2층은 1960년 어린 나이에 데뷔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공연장마다 함께 다니면서 그때 모아온 공연 포스터와 팬들이 보내준 팬레터 그리고 희귀 음반 등을 버리지 않고 모아온 전시물을 전시한 전시 공간인데요. 이곳은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이제 아카데미도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관만 가지고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교육이 있어야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카데미 설립이 이제 곧 들어갑니다.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전국에 있는 그 후배들이 나는 전통가요의 한국의 대표 가수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 영암에 와서 교육받고 음반 내고 무대 출연하고 뭐 공연은 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 설립이 되죠. 또 대극장 이 250석밖에 없으니까 한 1000석 이상 되는 대극장이 또 서야 되잖아요. 그게 한 단지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기숙사도 생기고 하니까 다 영암으로 모여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후배들이 먼 훗날 이 하춘화라는 선배가 이런 걸 해놓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놓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저의 이제 마지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기초를 그렇죠. 쌓았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께서 그다음에, 그 자료를 그렇죠. 그렇게 안 모아주셨으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정말 큰 그림을 보시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와. 말씀하시는데 너무 희망찬 표정도 되지만은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아버님의 형상이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뭔가 가요계에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함께 이루시고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할 때 같이 어디 가서 뭐 먹었던 기억, 또 사진에 보면 어디 산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추억을 적곤 해요. 네. 하춘화 씨께서도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아버지와의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바쁘셔서.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너무 많아서 뭐 정말 기억하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 게 아버지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 생활이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을 꼭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또 전국에 맛집을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공연을 하니까 그때마다 엄마 아버지를 꼭 제가 모시고 가거든요. 저는 바쁘셔서 동행 못 하실 줄 아니요, 알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엄마 아버지 좀 그만 모시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외국까지 모시고 갔으니까요. 네. 외국 갈 때는 조건이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는 조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게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독특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다고 독특하다고. 예. 정말 미련 없이 사랑을 나누신 것 같아요, 부모님과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그렇게들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못한 거를 누가 자기 부모한테 하는 걸 볼 그렇죠. 때는 나도 저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물론 하춘화님께서 효녀, 효심 이런 말씀을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네. 우리나라의 그 효녀의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면 1호다. 정말 1호라는 생각이 아니, 문득 저희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빌리자면 누가 따님이 참 효녀십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요
국제적인 효녀예요. 어머나 너무 멋있으셨네요. 외국에 이제 모시고 가서도 제가 다 모시고 뭐 명소 같은데 이런 데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아버지 80 그 생신 때 엄마 아버지 세계 일주를 제가 모시고 가서 저가 혼자 아버지 엄마 모시고 예. 믿어지지 않는 예, 소식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그 아버지 부러운 네, 네. 아버지. 모든 분들이 정말 부러워할 아버지네요. 예.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뵙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돼서 다시 부모님을 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바람이 막 부는데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바람 부는데 그대로 놔두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예,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셨어요. 제가 가장 딸 넷 중에서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엄마하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침이면은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면 아무 이렇게 표정 없이 그냥 잘 잤니 이렇게 나오시면 그날은 굉장히 럭키한 날이에요.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이 아파서 이렇게 하고 나오시던지 뭐 이 배 아파서 이렇게 항상 뭔가 어디가 아프셔서 꼭 나오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그날의 스케줄이 있지만 그거를 좀 뒤로 미루고 우선 병원부터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씀만 나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부는 초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감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모셨어요. 감사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표현 못해서 네. 말로요. 그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많이 했죠. 왜 많이 했냐면 제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애교 있을 것 같은데 무뚝뚝해요, 성격이. 예, 아버지 엄마를 드리려고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걸 들고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걸 못해요. 그거 드리는 것조차 못할 정도로 예, 네. 그 무뚝뚝한 성격이거나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아버지 엄마 안 계시면 내가 가장 후회할 일이 뭘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102살인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가거든요. 귀에다가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서 후회할까봐. 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도 앞으로 우리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마음의 작정이 생기네요. 딸이 아버지한테 많이 해야죠. 줘야 또 받지요. 예,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아니 사진에도 아버지 사진 이렇게 놓고 매일매일 보시겠지만 네. 요즘에는 특히 언제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나셨어요? 언제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거 없이요. 늘 있어요. 숨 쉬듯이. 저가 아버지예요. 그 말이 예. 항상 옆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제 옆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쭉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네. 어떤 때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이 팍 떠오르고 네, 그것이 내 삶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는 네, 그러한 네. 은혜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늘 뭐 착한 뒤끝은 있어도 악한 뒤끝은 없다. 뭐 그런 말씀들. 네. 또 네가 그 오래 너의 직업을 유지하려면은 그만큼 너의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버지 하셨던 말씀 생각하고 예 아버지 저 잘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다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요. 남이 뭐 듣거나 안 듣거나 내 아버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렇게 남 흉을 볼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네. 아버지와 함께한 이야기가 거의 다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사진의 앨범 속의 사진처럼 저희는 다 연결해서 듣지 못해서 네, 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네, 조각조각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네. 앨범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또 이 시대가 솔직히 아버지가 많이 부재되는 시대거든요. 그 나훈아 씨가 부른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가사가 제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그것이 남자의 인생이다. 이제 노랫말 결론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또 지친 몸을 퇴근해서 뭐 버스를 몇 정거장 타고 가면 운이 좋으면 앉고 운이 나쁘면 서서 이제 가는데 반은 눈을 뜨고 반은 감고 이제 간다 이거예요. 갔을 때 그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네. 기다리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 캔 맥주 한 잔 먹으면 그걸로 하루를 풀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요. 예, 그게 남자의 일생이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저는 굉장히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혹시 그냥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마음속에 돌아가셨지만 이 말씀 꼭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지요? 아버님께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글쎄요, 무슨 말이 있을까? 네. 그냥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상이 사라지고 또 국가적으로 아버지로서의 표본이 되어지는 분들이 점점 적어져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진정한 아버지 상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님들에게 한 말씀 주실 수가 있는지요? 글쎄요, 이게 부모는 뭐 자식들에게 평생 AS 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께서 자식들한테 해야 될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낳는 게 다 아니라 그 자식들이 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떼쓰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낳아놓고 아버지만 가셔? 예, 이런 떼쓰는 왜 나는 여기다 남겨놓고 아버지 가세요? 예,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아버지한테요. 예, 예. 아버지도 낳았으면 끝까지 나를 지켜줘야지 왜 먼저 가시냐고. 예, 그런 말도 아버지하고 나눕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요즘에 저희 세대는 부모님께 나한테 뭐 더 해줄 거야. 뭐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대인데, 하춘아 씨께서는 그냥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 예.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엄마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엄마 귀에다 대고, 엄마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귀에다 대고, 엄마,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그런 말을 막 이러시더라고요. 부모하고 헤어진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정말 하춘화님의 그 효심의 깊이라든지 넓이, 높이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시청자님들도 새로운 삶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저를 울리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저도 지금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뭐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60년 동안 아버님 품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또는 괴로움 혹은 악평 속에서라도 하춘화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여자분들 중에 사랑하셨고 또 마음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그분을 향하여 마음에 드렸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의 하춘화님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분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까지 더불어 받은 귀한 분과 오늘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어떤 그 돌아가시는 부모님에 대해 조금 더 내가 컸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엄마 아빠의 아이 같은 자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더 먹먹해지고 또 하춘화 씨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버지를 그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중간중간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지만 또 두 분께서 많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 살면서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또 아버지의 딸인 제가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저를 잘 다듬고 갖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내가 아버지입니다 네, 라고 네. 말씀해 주신 우리 네. 하춘화 씨의 어떤 인생 전체의 표 같은 네. 그 말이 가슴에 탁 남으면서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아마 하춘화 씨를 바라보면서 엄청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다소 맞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네. 드네요. 근데 이제 끝으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뭐 변하고 해도 인간 삶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순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길은 다 하나로 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평을 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재력 그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로 그분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구시대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근본에 그 보답하고 잘하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살기 힘든다 하더라도 전화 한 번
네, 더해주고 살아계실 때 뭐 돌아가시고 슬퍼하고 뭐 후회하고 다 소용없고요. 살아생전에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다 드리고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그거를 꼭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출연자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큰 아주 영향을 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로 발전하기를 저도 큰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저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지만 문학적으로는 최상의 예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쪽에서도 예우를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